오늘 이제 5장이 끝나고 이제 다음에 또 6장까지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뭐 미션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진함과 어리석음에서 오는 파국 일어났다는 제목이네요. 자, 아테나의 사절단이 계속 멜로스원들의 순진함과 어리석음을 나타나였다. 어쨌든 뭐 전쟁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에 인간에게는 확실히 지배할 수 있는 곳에는 지배하는 게 지배하는 것이 자연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요. 이 법칙은 우리가 제정한 것도 아니고 이 법칙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처음 따른 것도 아니요. 어떤 이야기죠? 사람은 지배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지배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한다. 뭐 강대국이 어떤 그런 패권주의다 하지만 어떤 그 인류 역사의 문제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하나의 사실을 물려받았고 후세 사람들 사이에 영원히 존속하도록 하나의 사실로 물려줄 것이요. 다이모니들이 명예심이라도 우리를 도우러 올 것이라는 여러분의 기대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순진함에 감탄하면서도 여러분의 어리석음에 동정을 금할 수 없어. 저는 이제 이걸 한번 그 이제 전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절대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을 거다. 아, 그걸 철석까지 믿었다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럼 그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또 북한에 또 지원해주고 그게 북한 쪽에서는 야, 대한민국 참 순진하다. 예? 그리고 너희들의 어리석음에 동정을 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사실 분명히 났잖아요. 지금 이제 적대국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도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국 수상 챔벌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또 이제 프랑스를 침공하려고 할 때 독일과 영국이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 챔버린이 히틀러를 만났어요. 그 독일에서 만났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너희들 영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챔벌린 영국 수상이 영국에 와가지고 야 내가 독일하고 지금 히틀러 만나고 왔는데 독일은 절대 우리 영국을 공격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프랑스를 점령하고 로켓으로 공격하니까 이제 이 챔버린 물러나고 그 처칠이 이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순진하면 당하죠. 이뭐 사기를 당하든 유혹을 당하든 그런데 그게 한 번 당하면 괜찮은데 두 번 당하면은 당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보다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네요. 자, 현재는 과거를 결코 정확하게 반복하지는 않지만 필연적으로 과거를 닮을 수밖에 없으며 미래도 마찬가지다라고 투키디스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 펠로폰의 전쟁사를 쓴 투키디스도 마찬가지죠. 과거는 정확하게 반복은 않지만 과거를 계속적으로 닮아간다. 그럼 과거에 어떤 영화, 그럼 앞으로 영화를 누릴 확률이 굉장히 크고 과거에 못 산 나라는 계속 못 살 가능성이 크다. 또는 과거의 개인이 이렇게 별 영광이 없었다면은 앞으로도 큰 영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예정된 전쟁, 그레이엄 일리엇 앨리슨 이분이 참 굉장히 이제 하버드 교수인데 심의를 기울여서 쓴 책 같아요. 저도 굉장히 꼼꼼히 읽어봤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죠. 스스로를 위해서 싸울 수 없는 혹은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국 싸울 의지와 능력을 갖춘 타인에 의해 지배당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하고 영묘한 민족은 싸우는 민족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치열하게 싸우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설령 다른 건 전부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를테면 상과 금융, 과학과 예술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최고의 이치에 올라설 권리를 잃게 할 것입니다. 민족 역시 개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겁함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제약입니다. 그리엄 앨리슨 이 예정된 전쟁 그러니까 이 서두인데 이 여기 책의 주 제목은 뭐예요? 중국과 미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아주 사실적인 관련을 통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제 뭐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한다 이렇게 준비를 오늘 또 신문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등소평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도광양해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력으로 미국을 완전히 따라잡을 때까지는 중국이 큰 소리 치지 마라. 미국을 상대하기는 너무나 버겁다 했는데 이제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시진핑이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도광양해를 주장하는 대신에 뭘 했어요? 대국 굴기. 예, 팔을 펴서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상대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중국을 자유민주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공산주의로 복귀하면서 미국에서 본격적인 제재가 들어가면서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닌 거죠, 지금. 예, 이미 이 게임이 이제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력 가지고는 전쟁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어떤 경제력으로서는 이미 이제 미국을 추월할 거로 예상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을 완전히 중국이 추월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참 그게 그 이제 또 어떤 신문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80년대에. 뭐 일본의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어떤 냐 했습니까? 프라자 합의를 했거든요. 그냥 환율을 이렇게 조작국인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재를 시작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경제 불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결론은 어떤 냐냐면 미국 GDP의 60%를 넘어가면은 견제를 한다. 그게 미국만 아니라 영국도 그리고 영국이 그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영국 경제를 따라잡아가지고 근데 사실 미국이 엄청난 영국 전쟁을 했잖아요. 남북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지금 팍스 아메리카를 잡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도 그런 제국을 추구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그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로마가 멸망하는 거. 예, 그런데 그 로마가 제국을 추구했던 이유는 끝없이 그런 어떤 외국의 어떤 그런 두려움, 뭐 적군이 침입한달까 그런 부분들. 개인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개인도 순진해 가지고는 이 세상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착하다 그게 멍청한 부지런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뜻은 그죠? 내가 맞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는 거 수용하고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내 어떠한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게 착함이지 이 말 들으면 이 말하고 저 말 들으면 저 말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고 이게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택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아메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신념과 확신을 버리지 않는 거 이게 착합니다. 또 그럴 때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 한 민족이 치열하게 싸우는 능력을 이루는 순간 언제죠? 우리 한일 합방. 그러니까 손규정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지만은 일장기를 달고 딸 수밖에 없다. 예. 저 개인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은퇴 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응? 뭐 파포에 좀 서비스하러 가다가 그럼 너는 왜 뭐가 바쁘노? 야, 나 우리 바빠 오늘 전에 줌 미팅에 줌이 뭐야? 줌을 몰라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우리 컴퓨터 화면을 많은 여성분들하고 줌 미팅을 찍어줬고 이게 도대체 뭐하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자기 사업을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잘 오래 해가지고 좀 안정된 기반을 잡은 사람들은 그 순종적인 삶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좀 자기 좀 고집이 있고 또 좀 자기 어떤 그런 어떤 자존감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런 어떤 좀 굴종적이고 수동적인 이런 부분을 못 견딘 사람이 나올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렇지만 또 자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기반을 구축한 친구들이 저도 한두 명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친구들이 이렇게 직장을 일찍 나왔다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고 더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 걸 저도 보거든요. 저도 만약에 그때 직장을 안 나왔더라면 제가 어떤 직장생활을 했을 거예요. 저 스타일은. 그런데 벌써 죽을 수도 있고 아마 어떤 병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저도 남에게 이렇게 지시받고 명령받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우리 자유로운 영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죠? 또 그런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죠. 비겁함. 그러니까 뭐 자기 어떠한 확신, 신념,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이게 정말 암의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의 사업 뭐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뭐 이거 안 되나 또는 뭐 왜 그런 걸 하고 있니? 자꾸 주위에서 그런 소리에서 야 이거 과연 되겠어? 이런 어떤 자기 어떤 신념, 확신이 없다면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국가도 마찬가지고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역사 속에서 폐망의 길을 걸었거나 심각한 국제적 재앙을 맞이한 국가나 여러 사회의 공통점은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미래에 빚어질 결과에 대한 경고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었다. 이게 이제 포스사이트에 나온 이야기거든. 포스사이트. 비엔 카라야만. MIT 교수 그분이 쓴 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현재 지금 경제가 어렵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세계 전쟁 또는 앞으로 그런 어떤 그 AI 그렇지만 미래에 빚어질 결과에 대한 경고 신호. 우리 오늘 또 이제 그 신문을 제가 꼼꼼히 보거든요. 이제 이 서빙 로봇이 굉장히 가격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식당에서 이제 서빙은 로봇이 다 하고 있는 로봇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럼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단순 노무직 심지어 지금 어디야 그 이주 롬펌 회사도 이제 AI 변호사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그게 법적인 문제 있는 거 없는가를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또 지금 의사 파업이 일어나니까 이제 원격 진료도 허용하겠다. 그러면 2003년 되면은 웬만한 것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다. 근데 지금 AI를 넘어서 뭐죠? AGI, 아, 어, Artificial in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인공지능. 그런데 그런 어떤 인공지능 시대 또는 그런 미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어떤 그런 어떤 그 2050년 그런 프레카리아트가 그저 대본이 되는데 이런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최상위 될 거라. 이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라. 그럼 이런 신호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준비할 건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확신. 내가 비록 속도는 못 내고 좀 느리고 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그죠? 지금 그 조기 국민연금을 2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65세까지 넘어갈 거예요. 65세 넘어야 조기 국민연금 타거든요. 지금 63세인데 그런데 61세부터 국민연금을 탈 수가 있어요. 조기 수령. 그런데 30%를 까버려. 그리고 이제 먼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나오잖아요.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한테 50%가 상속되는데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빨리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만 명이 신청해요. 100만 명이. 100만 명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나가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국민연금이 이제 막 재정이 이제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이런 어떤 경고. 그래서 정말 연금대로 받지만 어, 파운더스 에메랄드 파운드 에메랄드만 내가 안정되게 구축해 놔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어?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암의 사업의 본질은 뭔가 본질 그러니까 외형은 얼마든지 카피할 수 있어요. 우리 보너스도 많이 준다. 우리 제품 다 있다. 암에 취급한 거 다 있다. 우리도 뭐 암에 하는 탱커 너치엠볼츠 다 하고 있다. 여행 보내준다. 심지어 지금 뭐 PM 주스 거기는 여행을 이렇게 돈으로 준대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필리핀이라면 필리핀 셰프로 와 그런데요. 그 비행기 값 주면서 지들이 예약해서 지들이 오든가 말든가 그건 사실 여행이 아닌 거죠. 예. 그렇게 모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앞으로 아메 아메 같은 회사를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 그것은 본질은 뭐예요? 카피할 수 없는 거죠. 예. 절대로 다른 회사가 아메를 카피할 수 없는 거. 그게 저는 아메 사업의 창업자들의 가치와 철학. 이 아메 창업자들의 가치와 철학을 저는 카피할 수 없다. 어떤 회사도.
어떤 회사도. 두 번째는 저는 하는 사람들의 퀄리티라고, 퀄리티. 어떤 직장이든 간에 사실 재능, 어? 재원,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들어야 돼. 그분들이 물론 보너스, 돈에 대해서 어떠한 소득적인 부분을 하지만은 사실 뭐 돈을 꼭 추구해서 아메를 한다? 초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게 이제 욕심이라고, 욕심, 욕심.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삿포로를 내 혼자 가면 욕심이에요, 욕심. 나 너무 좋아.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요, 혼자 가는데 너무 불편해. 이번에 저도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여러분이 안 갔으니까. 이건 욕심의 욕망이에요, 욕망. 내가 더 많은 사람. 그럼 욕심은 뭐예요? 나 보너스 받으면 되지만 욕망은 뭡니까? 많은 파트너들에게도 이 보너스를 받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건 욕망이에요. 그래서 아메 하는 사람들 뭐 하이피 그렇게 돈돈돈아. 이건 아메 사람을 전혀 서비스에 대해 본질을 이해 못한 거죠. 그 하이핀들이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는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거든요. 그건 어떤 거죠?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그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건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거든요. 그래 제가 아메 사업은 이 욕심이 가지고 처음 시작했지만 하면서 욕망으로 변화되구나. 혼자 여행 가는 거 좋다니까요. 그런데 한 두세 명 가면요 안 좋아. 파트너가 같이 가는 거. 예? 예. 또 뭡니까? 보너스도 내 혼자 받는 거 좋지만 더 많이 받는다는 거는 많은 파트너에게 보너스 받게 만든. 그것은 욕망이라는 거죠. 예. 또 그죠? 욕심은 내 혼자 이기적인 나만 되면 돼, 나. 근데 욕망은 뭐예요? 어스 투게더 함께. 그러면은 이 욕심의 중심에 뭐가 있죠? 보스. 그냥 내가 뭐 그냥 명령하고 뭐 나만 되면 되고 하는데 욕망은 뭐예요? 리더. 리더가 돼야 된다, 리더가. 그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서브스테이스 아메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서비스의 차별화는 그 본질은 방금 창업자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아메 하는 사람들의 퀄리티. 저도 아메 사업을 뭐 돈 얼마 버는 일 같으면 저 안 했어요. 우리 리더님도 안 했겠지. 예.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메 제품 따를 수 없다니까요. 웬만한 회사는.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아메사업의 최고의 인정과 보상. 그냥 아메사업의 여행 보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 그분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과 보상을 해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자산소득으로 회사가 인정해주고 상속을 시켜주다. 우리 상속시켜준다. 자산소득이야. 그게 자산소득이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그런 근거라든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재산소? 이건 이미 역사를 아메이 사업에서 검증했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65년의 역사를 뉴턴의 90년의 역사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까? 역사를 아무리 광속으로 해도 그 역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예. 그런 것은 절대로 다른 회사가 카피할 수 없다. 예. 저는 이 서비스는 이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게 믿음이구나. 믿음. 그래서 아메이 하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냥 이 본질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 이제 암 회사를 하다 그만두신 분들이 제품도 안 쓴다. 그분들은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보지 못했다는. 예. 그냥 어쩌면 그런 자기 욕심으로 사업을 하다 안 되니까 그만둘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본질을 정확히 본 사람들은 아메를 안 하도 제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죠? 예. 어떤 걸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행위다. 암의 삽을 제품을 막 억지로 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뭐 WS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이거 86,000원 네가 하나에 매달이야. 이거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예? 예. 그냥 먹는 거야, 먹는 거.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 그래서 그 수영을 빗대지, 수영을 아는 것과 수영을 하는 건 별개라는. 수영의 본질을 아는 건 뭐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살아남는 걸 수영치고. 그런데 수영을 안다는데 물에 빠져서 익살했다. 그분은 수영을 모른다는 거죠. 예? 법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거지. 예? 이 법을 어기는 게 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야? 예? 그 부분에 느끼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왜 하메사도 저는 이런 또 미래의 어떤 그런 본질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경고 신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역사를 통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되는가.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죠? 3년의 전쟁이, 7년의 전쟁이 1592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막 여러분이 유성룡의 징비록, 김은의 칼의 노래, 이순신의 난중일기, 이건 꼭 한번 읽어봐야 돼. 사실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요즘 많이 좀 이렇게 약해졌다고 하더라고. 정말 북한이 아사해가지고 뭐 인민들이 뭐 지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어떤 생각하세요? 지를 어떻게 잡으면, 사람이 이 배고픔은요, 이틀 지나면 눈이 안 보인대요. 아니, 한 열흘 지나면. 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막 배가 이렇게 나온대요. 예. 그게 로마 멸망의 마지막 시기에 나와요. 이 로마 시민이 한 거의 100만 명인데, 마지막 로마가 멸망할 때는 10만 명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 저쪽 북쪽에 있는 그 게르만족들이 포위만 하고 있어요. 포위만 한 달 내내. 그래서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로마 시민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야. 힘이. 굶으면요 얼굴이 흑색으로 변한다. 흑색으로 까맣게. 배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은 열어줬는데 힘이 도망을 못 간 거야. 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풀이 있으면 풀을 집어먹는,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이 또 독풀이면 그 자리에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인 체험이겠지만,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는 6.25를 체험한 셈도 있지만, 전쟁이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난중일에 그게 나와요. 순천에서 진주 군이 김미정님 조심하세요. 진주 이쪽으로 창을 오는데 이 죽어 있는 시체가요 길에 엄청 널브러져 있어요. 심지어 순천인가 어디서 광야인가는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인간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상적인 환경의 사람이지 짐승이나 똑같다. 왜? 이성적으로 생각할 어떤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징비록을 꼭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징비록을 유성룡이 썼는데, 이 징비록을 사실 필사를 해서 더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우리나라는 징비록이 그 이제 왕궁에 이렇게 보존은 돼 있었지만, 일반 관리라든가 이 많은 그 어떤 그 국민이 됐든 간에 이렇게 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200, 그러니까 1590년, 1600년에 했지만 딱 1910년이니까 딱 310년이잖아요. 310년 만에 우리는 뭐가 됐죠? 한일 합방이 터집니다. 한일 합방, 이제 그게 나옵니다. 매국노 고정. 박종인 기자가 쓴 매국노 고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1, 2권이. 거기서 이제 몇 가지만 따왔는데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일본 대사는 황제에게 친왕 선물이라며 30만 엔을, 지금 돈 하면 300원을 줬다. 경부선 철도에 고종이 가진 지분을 보장하고 향후 경의선 지분 또한 보장한다고 알려겠다. 이또 후장은 50만 엔을 궁중 참사에 나눠주고 방문자에게도 기증품을 선물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집권지 알고 이 대한제국에 어떠한 그런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 황제 개인한테 준 거야. 그리고 황제가 그 덕후옹주라고 그러죠? 아니, 덕혜옹주? 예. 그 딸내미를 시집 보내는데 돈이 없어. 그 일본한테 돈을 꾼 거야. 어떻게 꾼지 아세요? 전라도 가면 하이도라고, 사이도.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이 하이도를 담보로 하면은 내가 돈을 빌려줘. 그 하이도를 담보로 해서 이 덕혜옹주 혼수 비용을 고종이 마련합니다. 거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일본한테 돈을 빌려면 너희들 국가를 이렇게 바쳐야 돼. 이게 발달이 됐다. 예. 그래서 이 하이도에
일본 땅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뭐 국제 보상 운동으로 이렇게 연결됐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이 명운의 고정 책 읽으면 막 여러분이 막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니까 국가가 망한 거야. 예. 예. 자, 국가나 황실 지분이 아니라 고종 개인에게 지분을 주는 걸로 협약했다는 거. 뒤로 이렇게 몰래 몰래. 예, 고종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리는 만국 평화에 의해 밀사로 파행했던 이준, 이상설, 이종이 있었는데 이때 이종은 미국 인디펜스 잡지에 그 한국을 위한 호소문이라는 기사가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자, 일본 정치가들은 늘 일본만이 아니라 모든 문명과 모든 국가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동, 동남아시아죠. 동아시아의 그런 어떤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은 저렇게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파견된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잔인한 지난 정권 뭐죠? 이건 조선 정부죠. 예, 조선 시대 정부거든요. 잔인한 지난 정권의 학정과 부패에 질려있던 우리 한국인은 일본인을 희망과 공감으로 맞이했다. 일본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외도된 어떤 또 역사를 가지고 온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만인에게 정의를 구현하여 정부의 솔직한 충고를 해주리라고 믿었다. 우리는 일본인이 그 기회를 활용해 항운에 필요한 계획을 하라고 믿었다. 하지만 놀랍고도 슬프게도 일본인은 정의롭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구와 달리 추하고 불의하며 비인도적이고 비이기적인 야만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일제 이제 포함을 시켜버린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이걸 믿었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정말 이렇게 앞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금할 수 없다. 순진함에 동정심을 금할 수 없다. 대한제국 황제가 보냈다는 특사에 비해서 우리의 잔인한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학정과 불패를 일본이 개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 세계 언론인 앞에 오자고 있는 것이다. 자기 국내의 치부를 외부 세력이 취해주길 바라는 이 순진함에 얼마나 감탄했을까. 또한 일본은 이 어리석음에 동정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안 돼. 당하면은 계속 당하는 거야. 어? 당한 사람이 문제라니까. 개인도 그렇잖아요. 예. 당한 사람은 계속 당한다고. 이용 당한 사람은 계속 이용당한다. 마찬가지죠. 이하메 아니 이하메라 이다 단계 저다 단계. 예. 그렇게 또 자기 신념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이렇게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역적 두목을 의정 대신 대리로 임명해 신화역은 그 아래 반열이나 나가도록 하니 분한 피가 가슴에 가득 차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넘쳐 당장 죽어 모든 것을 잃어서 한다는 의정부 참찬 이상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처럼 일을 크게 벌 일도 아니고 또 열왕에서 처분을 내릴 것이니 경들은 그렇게 할라.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일본이 알아서 해주겠지. 예. 그래서 일본은 청한방 쏘지 않고 1910년 한인합방을 성사시킴으로써 조선은 망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싸우기로 해가지고 이신일 장군이 있어가지고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선은 청한방 안 쏘고 36년을 그대로 우리나라 자력으로 해방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 된 거죠. 저는 이제 한 번씩 제가 이제 저쪽 전라도 가면은 난 너무 이게 너무 그냥 경도된 것 같아. 이렇게 뭐 지금 뭐 선거철이니까 방송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지만 왜 당하냐? 당한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오직 그냥 뭐 정말 나 그게 너무 분노스러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광주사 때 제 1학년 때 광주사 때 났거든요. 예. 대학 1학년 때 광주사 때 났거든요. 광주 사태는 신성 불가침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겪었거든요. 거기에 뭐 빨갱이가 침투돼 있다. 뭐 정말 총 들고 시내 많이 다녔거든요. 신성 불가침 아니고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가 제대로 밝혀져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과거의 실현을 반복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것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떤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못했다. 그럼 또 반복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서글픈. 그참 때로는 이제 그 예정된 전쟁에 그게 나옵니다. 어. 이렇게 에, 에, 한 번도 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부자가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어떤 해석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문명의 발상지거나 문명의 발상제 근저 국가, 문명 발상제 후손들은 또다시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문명의 발상지 또는 문명의 인접 국가, 문명의 후손이 아닌 국가는 앞으로 시간이 흘려도 문명 국가가 되기가 힘들다. 이게 나와. 우리나라는 어떠죠? 우리는 중국의 황하 문명 국가야.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선진국인데 그런 문명에 그리고 그 문명에 이제 중국은 공산 국가니까 이 사실 그런 어떤 그 중국의 오리지널 문명이 좀 끊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전 있잖아요. 맹자, 공자 그것은 굉장히 뛰어난 문명이거든요. 그 유교를 가장 유교에 뭐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문명을 가장 잘 개성한 게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황하 문명을. 예. 그건 중국의 문명이 아니라 그런 문명의 어떤 그런 특성이겠죠. 또 마찬가지죠.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장 잘 이어받은 게 이제 저 서유럽, 서유럽. 그리고 서유럽의 문명이 결국은 또 이주민이 미국. 그 미국이 지금 이렇게 제국이 돼 있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아프리카 또는 서남아시아 이분들은 문명 발상기가 아니란 거죠. 문명의 근접 국가도 아니고 문명의 후손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나라 그 지역은 시간이 지나도 문명 국가가 되기 힘들다. 저는 거기서 어떤 거냐 느끼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잡기에 빠지고 망한 사람도 있죠. 우리 삼촌이 너무 잘 살았어. 예? 또 우리 뭐 부모님 대대로 잘 살았어. 그분들은 계속 부자들 강이 크다. 예. 저는 굉장히 그 공감돼요. 왜냐하면은 삼촌이나 이모나 숙모가 너무 잘 사는 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에 대한 갈망을 갖거든요. 예. 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망한지를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는 시간이 흘러도 부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자 3대 못 간다. 왜냐하면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어쩌면 의식이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지금 이 나이에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많이 느껴요. 아, 이게 가문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막 돈이 있다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게 따라야 되구나. 이걸 많이 느끼고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암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는가. 예. 그죠? 예.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한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 내가 분석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하며 과거를 돌이켜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해야만이 나도 그 돈이 많다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의 균형. 예?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그런 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나 자기 가족을 위해 동행하도록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만 해서는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그 예측을 활용해야 가치가 있고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네, 우리 저번에 OSR 오셨잖아요. 양문석 교수님 19년 암에 연구했다잖아요. 그럼 자기가 플랫폼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플랫폼 비즈니스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미래 대안이라면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예측에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전문식 없어도 되죠. 그렇죠. 우리는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더 그분들보다 더 미래를 어쩌면 이렇게 잘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터널 시야라는 말이 있다. 이런저런 자원이 결핍된 사람일수록 충동을 초래한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긴 터널에 들어가면 오직 멀리서 빛을 발하는 출구만 보이고 주변의 모든 사물이 깜깜하게 보이는 현상과 같다. 어떤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만이 뭔 일에도 좀 이렇게 멀리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에 끼니가 걱정이라면 밤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늘 피비 뛰어서 내일 먹어야 돼. 못하죠. 리치 창업자 어떤 이야기 했어요? 응? 우리가 왜 부자야 되는가? 부를 가질수록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 트럼프도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 아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너는 최고가 돼야 돼. 최고가 돼야 돼.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될수록 너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 리치 창업도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부자, 청부 사상 많이 벌어라. 많이. 기독교에서 많이 벌어라. 많이 벌고 좋은 데 써라.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의 물질적인 중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끝이 어쩌면 너무 이 결핍, 뭐 오늘 살아갈 때감이 없다든가, 당장 하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 밥. 그렇지만 우리가 또 좀 더 의식이 깨어 있다면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또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럼 그분들은 누가 그러더라? 좀 비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그 일용직 분들이 왜 부자가 안 되나? 오늘 벌어 오늘 술 다 먹어본. 옛날 특히 더 했대요. 옛날에 월급을 현금으로 줬잖아요. 현금. 월급 날이야. 포장마차. 우리도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입사하고 나서 딱 봉투로 주도 봉투로. 어느 순간에 이제 계좌로 넣었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하잖아요, 막. 예. 근데 이제 이제 일용직 노동하신 분들은 야 오늘 또 일당 받든 어떤 만, 야 오늘 한잔 꺾지. 딱 쓰면 야 오늘 내가 월급 받았어. 보니까 50% 비어 있어. 이거 어디 갔냐? 내가 한잔 했지 일단. 그게 부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결핍은 그죠? 잘못되면은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은 이렇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뭔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너무나도 왜이 눈앞에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 자, 가난한 사나일수록 나에게 닥치는 재앙에 대해 대비를 잘못하는 이유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도 어떻게 제가 이런 걸 다 썼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네요. 네. 네. 자, 체면을 지키는 길, 체면을. 여기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네요. 자, 니체가 말하는 강자는 일반적으로 의미에서 강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흔히 생각하는 권력을 가진 자를 강자로 보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강자는 정신적 강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 강자.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자기의 어떤 신념과 확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로 약자는 자신을 솔직하지 못한 사람,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약자. 야, 니체 참 멋진 철학자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아테나의 사절단의 연설이다. 자기의 이익에는 안전이 따르지만 정의와 명예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고 있는 것 같소. 예. 하지만 다임원 사람들은 대체로 가능하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 위험을 내다볼 수 있으면서도 이른바 체면의 마력 때문에 현혹되는데 그럴 때 그들은 한마디 말의 제물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하여 그들의 수치는 부름보다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까닭에 더 수치로운 것이 되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체면 때문에. 특히나 좀 체면은 전라도 사람들의 체면이 좀 강해요. 남들이 어떻게 볼 건가? 예. 이 체면이 물론 체면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중심이 없는 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쟁과 안전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나쁜 쪽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대등한 자에게는 양보하지 않고 강자는 존중하고 약자는 온건하게 대하는 자들이 되게 성공하는 법이요. 대등한 자에게는 양보하지 않고 강자는 존중하고 힘이 있는 건 존중해야 돼. 미국을 존중해야 돼요. 왜? 힘이 있잖아, 힘이. 야, 뭐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식민지고 뭐 미국 왜? 그것은 굉장히 뭐 좀 피해 코스프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치고 약자는 어떻습니까? 강하게 누르는 거죠. 그렇지만 강자는 존중해주고 약자는 온건하게 대하는 자들이 뭐다? 되게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못되면 그죠? 뭐 약자는 굽신거리고 강자는 굽신거리고 약자는 막 짓누르는 사람들 있거든요. 조직 생활하면은. 예? 그분들은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타격을 받는다. 자, 제국의 논리 중 하나가 체면이다. 체면은 남이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예, 억지로 만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체면이지만 억지로 만들어내면 나중에는 체면이 아니라 그냥 추한 거죠, 추한. 예. 자, 개인의 삶도 체면이 중요하다. 체면은 나의 자존감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는 체면이 중시되는 세였다. 산업 공상의 시대. 그죠? 양반들이 일하면 안 돼. 굶어 죽어도. 예. 그러니까 쫄딱 망한 거야, 조선시대가. 예. 그래서 조선의 상공업이 발전 못한 이유가 양반은 완전히 우리 장영실, 뭡니까? 물시계 만들고 막 축성능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과학자들을 국가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서자 또는 뭐 이렇게 하층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죠. 예. 산업공상의 구비에 뚜렷한 과학기술이 부응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현재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다. 체면을 중시하다가 중량을 놓치는 우를 범한 한 우유부하라는 고자성가 있다. 네. 자, 재미있는 우화네요. 조나라 사람은 성이 안 가면 집에 불이 났다. 불을 끄려고 했으나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 아들에게 옆집 분수 집에 가서 사다리를 빌려오라고 했다. 아들은 의관을 갖추고 분수집 가서 3번 읍을 한 후 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기둥서에 앉았다. 분수 씨는 술상을 차리게 술을 대접하자 아들은 술잔을 받아 마시고 주인에게 예를 갖춰 술을 올렸다. 술을 다 마시고 나서 분수 씨가 물었다. 선생께서 이렇게 누추한 집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자 아들은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물을 뿌려야 하는데 사다리가 없어 사다리를 좀 빌려줍사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분수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 그리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산속에서 밥을 먹다가 표를 만나면 먹도 밥도 내뱉고 도망가야 하고 물가에 발을 씻다가도 악어를 만나면 신발을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법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지금 예의를 갖추고 있을 때요 라고 말하고 급히 사다리를 가지고 달려갔으나 이미 집은 불타고 없었다. 이게 조선시대 극단적인 상황. 지금도 이런 거잖아요. 아, 내 체면에 내가 다단계 필요합니다. 네, 다단계 필요한데 맛 좀 봐야 돼.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네. 얼마나 저도 초기에 아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물론 암이 안 할 때는 이런 의식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안 하고 말지. 우리가 모르고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남을 의식해 그런 분입니다. 그 차이라 봐요. 체면이 진정한 체면은 정말 암에서 진정한 체면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인정과 보상을 받는 거. 그게 진정으로 나를 체면. 이번에 우리 여행 갔을 때 이 FC 전용 밴이 있어요. 밴이 전용 기사와 함께. 그 우리 이틀을 전용 기사가 같이 다녔어요. 우리 가고 싶은데 전부 다 막 각자 뿔뿔이 다 흩어져 하니까 우리는 한 번은 삿포로, 한 번은 뭐 또 테크노 마트인가 쇼핑하고 개인적. 예. 그래서 너무 멋지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죠? 내 노력에서 그런 인정과 보상을 받는 이 체면은 나의 자존감이거든. 자존감. 예? 우리 리더님도 그죠? 앉아보세요. 퍼스트 클래스. 목에 힘좀 주. 딱 적성이야. 이게 체면인 거예요. 체면. 그런데 암의 체면은 뭐죠? 그만큼 많은 파트너를 모시고 왔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만큼 많은 파트너에게 경제 시간적 자유를 드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암의 사업의 체면은 너무나 멋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괜히 그런 어떤 성취에 대한 체면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볼까? 개뿔이나 체면이 뭐가 있습니까? 돈 없으면 체면이 뭐가 다 없어요. 예? 어렵도 인정되지 않다는 거죠. 예.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가질 때 또 내가 체면을 세울 수가 있지만 또 그죠? 경제적 자유만 있을 때 체면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뭐 경제 그런 부분은 좀 뒷받침되는데 뭐 행동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생각, 말이 상스럽다. 예. 그럼 체면 구기는 거예요. 막, 예? 맥주병 따는데 숟가락을 막빡 따가지고 뭐 숟가락이 뭐 뚜껑이 저쪽으로 날아가고 체면 구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체면을 내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남들이 뭐라든 중요한 건 내가 그죠? 체면인 건 성공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나의 체면을 구기는 것이다. 이 사업을 주위 사람에 전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한다.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는 것이다. 주위로부터 내가 할 게 다단계를 한다고? 지금 김민정 리더 다단계를 한다고? 이게 아니라요. 체면이. 그래 체면에 맛 좀 봐라 다단계. 예?
얼마나 지금 멋집니까? 처음에 나도 참 많은 거절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는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다. 또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할 것 같다. 치욕스러울 정도의 모멸감. 예. 정말 오늘 또 낮에 우리 리더님이 이야기 듣는데 그런 모멸을 느끼면서도 아멘을 포기하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 지속시킨다는 게 힘들어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 예? 제 친구한테 사업을 중단하느냐, 이 사업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느냐,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이런 상황은 갈림길에서 나의 결단을 선택하는 경계다. 우리나라 말 중에 부정과 긍정의 양면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너 그럴 줄 알았어? 어떤 거예요? 비꼬고 부정적이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이걸 하다가 중단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진짜 너는 대단해. 너는 한 번도 한 장을 놓친 적이 없잖아? 너는 뭔가를 끝장을 볼 줄 알았어. 이건 절대 긍정인 거죠. 어떤 걸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이씨. 저 초기에 친구한테 제가 이걸 받았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때문에 제가 아메자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품을 현관밖에 내놓고 예, 예, 정말 뭐 오해도 했었지만은 예? 예, 정말 막 입술이 떨리더라. 그래서 어떤 얘기죠? 내가 꼭 성공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지. 기다리고 있어.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때? 너 그럴 줄 알았어. 예, 예. 이런 일을 받는 거죠. 중단한 사람에게는 체면의 손상을 가져오는 부정적 의미로, 성공한 사람에는 자신이 인정받는 칭찬의 의미로 들릴 것이다. 들리는 말이다. 난 치욕스러운 거절을 받을 때 후자를 선택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어? 너는 뭔가를 하면 끝까지 하잖아? 예,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가. 수치스러운 거절이나 모멸감은 때론 큰 성공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성공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이게 내 자신의 분노입니다. 분노임. 예? 여러분도 분노임을 가져야 돼. 어떤 분 그런 이야기 있죠? 내통 박힌 사업을 하면서 친한 형제나 친구, 동료부터 한 번도 수치와 모멸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감동, 열정, 몰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갖는 것이다. 한 번도 정면 승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초기 1년 이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음에는 내가 능구를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어떻습니까? 막 마주는 전차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경험을 못했다는 것은 한 번도 정면 돌파를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고비 때마다 어쩌면은 그게 막 나한테 연상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인간 내가 손을 봐야 돼. 보기 전까지 내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이고 내 체면에 그래 말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 뭐가 문제나 이거 먹고 살기 없어서 내가 문제나. 아니 뭐 내가 뭐 빠진 게 있나? 어? 뭐 한다고 내가 나한테 이런 소리 듣나? 그래서 딱 끝나. 그게 암에만 그러겠어요? 세상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경계는 넘어간다. 예. 정말 저는 직장 내면서 그죠? 예, 직장 월급을 받기 때문에 체면이 어디가 체면이. 제가 우리 거래 창군대를 이렇게 이제 뭐 품질 문제가 있어가 중단되고 그걸 명령 내린 회사에서 명령 우리 부장님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찾아와. 야, 6개월. 그제 직장 생활에 때려치든가 6개월 찾아오든가. 근데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뭐 상사의 명령은 뭐 거역할 수 없는 걸로 느끼죠. 뭐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사장이 명령을 내린 거야. 지시를. 저 회사 인간들은 절대 이 회사 우리 회사 오지 말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겠지. 그래서 정문 경비원부터 못 들어있어요. 그 회사. 아,
과장님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우리 사장님이 오시지 말아 있어요. 너 오늘 갔다 왔나? 회사 네 갔다 왔습니다. 누가 오야겠노? 못 들어갔습니다. 야, 못 들어가면 돼? 어? 만나서 일을 풀어야지. 직장인에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정신 같으면 아무리 다음도 다 돼 지금. 예? 내일 다시 가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가시면 또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경비원 아저씨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그럼 담배 한 벌을 내 돈으로 사가지고 아저씨 담배 저 하나 태우시죠. 그러니까 아뭘 이런 걸 이거 안 됩니다. 아 아저씨 이제 예? 자기 동생 같고 아들 같으니까 어? 이제 거기서 이제 예? 우리 사장님이 사실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 회사 아무도 못 들어있어. 내가 들었다는 이야기 하지 마. 들어가라. 정말 이 사무실 앉아 있는데 문 들어오면 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는 척 안 해. 야 더러운 놈들.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밥 먹고 술 먹고 회사 사장님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추운 겨울날 응? 딱 창가에 커피 한 잔 달라 하니까 커피는 주지. 있어 창가에 있어. 왜 갈 데가 없으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분도 알죠. 아이 김 과장님 오지 말하는데 왜 자꾸 오냐고. 이제 따라가는 거야. 아이 한 과장님 내가 지금 나 왜 내가 오고 싶어 옵니까 지금 회사에서 가라니 가는 거지. 좀 어떻게 좀 해봐. 네 도와줄 거 없어. 사람이 자주 가면 정들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 시간에 그 요일 그 시간에 가는 거야. 수요일 날 11시 의식이 된 의식이 11시면 온다. 예. 가지고 점점 이제 한 2, 3주 간인 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문제점 이야기를 하고 가지고 뭘 해주면 되냐? 그 경쟁사 샘플 그 10kg만 좀 더 10kg 말통이 10kg거든. 절대로 내가 줬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씨. 그래가지고 차에 실어놓고 그 분석해가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분석하고 이제 거기다 비싼 걸 맞춰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기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생산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 그때는 정말 영영킬 작전이야. 야, 나 그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 그날따라 사장이 내려가 사장이. 그래서 이제 저쪽 저장 탱크에서 한 100kg를 빼야 되거든요. 경계사 원료를. 이 말통 5개를 가지고. 예. 이제 짜죠. 이제 행동주 해가지고 내 밑에 있는 직원하고 그 생산담당 빼고. 근데 여기 난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 온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원장왜 왔어? 오지 말아겠지? 아이고 예, 왔습니다. 어? 이제 보호는 받았겠지. 잘 돼 가나? 잘 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 6개월 만에 이제 정말 기적 같은 이제 경영사 원료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엄청난 현대자동차 1차 벤더거든요. 엄청난 큰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원료를 다시 공급한 거예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그 이제 구매 담당자를 살면 하나에 두 개, 두 개. 그러다가 또 우리가 또 한 80%까지 차지했네. 그런데 회사가 재정 상태가 위험했어요. 위험했어. 그래가지고 어음을 받았는데 이 어음 결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부상 또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끊어! 그렇게. 그래, 그 고생을 또 물건을 다 끊었어요. 왜? 결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1년 후에. 그래서 그 회사 상이 여의도 정주영 회장의 친구예요. 결국은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많은 걸 깨달은 거죠. 그만큼 고객의 마음을 가져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체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이루어내는 게 내 체면을 살리는 거지. 예. 뭔 얘기가 더 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다면은 체면 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내 체면이 어쩌면 속을 인정받지 않는가.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예, 와신상담. 예, 유명한 말이에요. 예. 너는 그렇게 뭐 쓸개를 이렇게 하고 뭐 또 뭡니까 뭐 썰밭에 이렇게 가시 덤불에 잠을 자고 그렇게 복수를 꿈꿨다는 거죠. 그래서 람피로 총재가 우리 99년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선물 사람 많죠? 예? 조영란님 선물 사람 많지 않나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왜냐하면 제가 초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람피 총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죠? 람피로 총재 회계사잖아요, 회계사. 예? 암이 하다 잘렸잖아요. 그래서 에메랄드 전업을 하셨고 얼마나 그래도 미국에서 회계사라면 괜찮은 직업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경험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백스코에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암의 사회에서 최고의 복수는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와닿았어요. 예?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것만큼 멋진 복수가 없어요. 예? 너 옛날에 암이 하다만 지금도 하니? 아, 그만뒀다. 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분은 평생 내 어쩌면은 그런 굴레를 가져요. 심지어 우리는 뭐 쓸개를 맞고 썰밭에서 막 가시 침대 잠을 자나요? 성공하게서 하면서 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치욕스러운 모멸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예? 예, 돼지 쓸개를 하나 사오세요. 가지고 문에 들어갈 때 현관 들어갈 때마다 딱 어서 그렇게 꿈꿨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회계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가 내 배를 세게 걷어차 기절한 기분이었다.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이 밀려왔지만 내가 이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 자신의 체면을 위해 반드시 지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해고당할 당시의 수치와 모멸감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죠? 누구는 이런 정말 그런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그만두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누구는 그게 믿음인 거죠. 예. 너희들이 생각하는 암에서 그런 일이 아니야. 내가 일이 어떤 거를 정확하게 내가 보여주겠어. 그래서 내가 성공한 계기로 삼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10%의 어떤 어, 그 10%의 어떤 그 현상과 90%의 내 자세 태도가 결정한다. 똑같은 것을 내가 당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세와 태도는 100% 달라진다. 그런 뜻이겠죠. 주체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울리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소리를 들어야 한다. 영광은 무거운 짐이다.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다. 그 짐을 견디는 능력은 예술과 같아서 그걸 가진 사람은 드물지만 신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짐을 주셨고 그걸 짊어질 어깨를 주셨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짐을 극복하지 못하는 태도다. 전설적인 인터뷰 전문 기자 오리아나 필라치의 은유다. 영화에 나온 내용이네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예? 여러분이 핀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요.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함이 가장 많은 걸 열어봤고 가장 많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 누구 계세요? 김일준님이죠. 드림월드에서 그런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누구 계세요? 우리죠. 우리. 예? 그걸 가지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핀의 어쩌면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영광을 가지려면은 그 영광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근력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멘탈이야, 멘탈. 체면은 지켜낼 수 있는 자존감이 있을 때 힘이나 권위가 대등한 자에게도 자기 주장을 당당히 펼쳐 나갈 수 있으며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에게는 뭔가 배울 수 있다는 존경심과 존중으로 대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한 사람에게도 포용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체면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아메이 사업 그런 게 아니야. 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지만은 예?
끝까지 누가 승리할지. 우리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주, 장거리 경주를 한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죽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체면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남들이 의식하는 그게 진정한 체면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네요. 그래서 5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내일 우리 또 OSR 있지만 정말 저는 아메 사업에 그죠? 진정으로 내 체면을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이 아메 사업에 그런 성장을 하시고 인정을 받으실 때 정말 내 체면이 얼마나 나에게 자부심을 주는지 그런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